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전 직장에서 알고 계셨던 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그분이 겪은 일을 듣고 같은 직장에 있었고 같은 고용주였는데 너무 비인간적인 대우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이거는 꼭 좀 얘기를 나눠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제 저는 전 직장에 별로 친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옆반의 선생님이랑 좀 친했어요. 옆반 선생님이랑 그렇게 친한 건 아니었지만 나중에 친해지게 됐어요. 근데 그런 계기가 뭐가 있었냐면 여기가 여기 약간 고인물들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배척이 좀 심해요. 자기네들이 해왔던 그런 방법들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뭐 우리들한테 미처 얘기해주지 않은 부분들, 우리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들한테 얘기해주지 않은 부분들을 그 공유가 안 되니까 저희들끼리는 서로 공유하면서 조금 약간 의지를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필요에 의해서 친해지게 된 거예요. 일을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다가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니까 단톡방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끼리 알아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좀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여기가 첫 직장이란 말이에요. 첫 직장이고 그러니까 여기 그 규직생활도 처음인데 진짜 내가 봤던 사람들 중에 실수를 단 한 번도 잘 안 하는, 거의 상담도 되게 많이 해본 사람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지만 원래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계속 알바를 되게 열심히 한 사람이어가지고 일머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도 잘 안 했고 실수가 날 것 같으면 항상 이제 먼저 물어보고 행동하는 그런 약간 똑부러진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되게 잘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엔 학부모 컴플레인도 거의 없었고 뭐 그 선생님에 대한 건 거의 없었고 뭐 다른 부분들은 있어도 담임 선생님 싫다는 사람 거기 애들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옆에서 보면서 진짜 잘한다. 정말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그래서 뭘 알고 있는 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나서서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되게 많이 의지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정규직으로 갔는데 재계약 시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항상 이제 영어 학원에 딸려 있는 그 유치원이 영어 유치원이라고 부르는 곳들은 뽑을 때는 항상 정규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1년마다 연봉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재계약 상담을 해요. 내년에 근무할 거냐? 아니면 내년에 나가줄래? 뭐 이렇게. 근데 여기가 요번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원장님도 막 바뀌고 이러면서 그 원화 모집이 완전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막 몇 반이 막 사라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어가지고 나가야 될 사람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 마음속으로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상담을 안 하더라고요. 그 내년에 근무한 상담 이런 것들이 이제 12월부터 하거든요. 그리고 회의 시간에도 한다고 얘기했는데 저희 둘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서 물어봐라, 뭐 자기네들은 다 계약서 썼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어디 맡을지도 다 얘기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둘만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냥 기다렸어요. 먼저 얘기 꺼내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다가 근데 저는 기다리다가 이제 제가 1월 달이 거의 넘어서 2월 달 정도에 2월이 다 돼가지고 혹시 재계약 상담을 왜 언제 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하게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나가라고 할 것 같구나 라는 촉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은 어쨌든 2월에 거의 다른 대부분의 영어 유치원은 담임 선생님을 1월에 거의 다 뽑거든요. 그리고 이제 2월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3월부터 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미 9월 때 다 놓친 거예요. 1월에. 그래서 2월 달 초에 이제 가서 상담을 했는데 이제
거의 뭐 인제 "죄송합니다. 뭐 저희는 인제 원이 좀 힘들어 가지고 반이 오픈을 많이 안 해서 선생님 좀 나가 주셔야겠어요."가 된 거예요. 근데 알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인제 너무 촉박하니까 저는 인제 "실업급여를 그러면 좀 신청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알겠다. 실업급여 다 신청을 해 주겠다."라고 저는 이제 확답을 받고 올라왔죠. 근데 그 선생님은 계속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선생님이 나이도 어리고 예쁘고 엄마들한테도 인기 많고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인제 좀 약간 예스맨 타입의 사람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재계약을 하겠지 하고 상담받고 왔으니까 "쌤도 가 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제 상 저 "재계약 상담 언제 시간 되시냐?"라고 얘기해서 재계약 상담을 하러 내려가는데 저랑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어요. 저는 그 상담을 재계약 상담을 하는 이사 방에 문을 안 닫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아시죠? 요즘에는 웬만한 건 다 녹음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뭐 녹음을 하고 뭐 이럴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은 인제 요즘 사람이니까 이제 인스타 이런 데서 많이 그런 거 할 때 녹음을 하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그 선생님은 녹음기를 켰는지 안 켰는지 이것 저기 확인된 바는 아니에요. 근데 인제 그 선생님은 녹음기를 켰다고 그쪽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 선생님 상담을 들어가는데 인제 문을 닫더래요. 중요한 건 문을 닫기 전에 그 선생님이 거기 이사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새로 온 원장이랑 뭐 교수부장이랑 상담실장 이런 사람들이 쫙 서 있더래요. 그랬더니 인제 자기를 약간 아래 위로 째려보더래요. 근데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자기는 '당연히 내년에 자기는 근무하겠지.'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 선생님 일 잘했으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인제 상담을 하는데 아 저한테 했던 똑같은 말을 한 거죠. 인제 "내년에 어느 집이 너무 안 돼 가지고 나가야겠다. 쌤 나가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인제 당연히 확실하게 인제 그 선생님도 취업을 준비를 해야겠지만 그 2월 달에 되게 촉박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좀 해 달라. 그거 이직 확인서를 떼어 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랑 되게 다른 면이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뭐 사회초년생이 무슨 벌써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 거냐고. 사회초년생은 실업급여를 받으면 선생님 나중에 취업에 불이익이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이직 확인서 써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선생님이. 그랬더니 이 선생님 녹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상담실장이 들어와서 그 선생님 핸드폰을 뺏어간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어리니까 핸드폰 뺏어갔었을 때 약간 대응을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 자리에서 "왜 핸드폰 뺏어가냐?"라고 이런 녹음 목소리를 남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해서 자기를 이제 도와달라고 "핸드폰 뺏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약간 이게 폭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상담실장이 그 인제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상담실장이 "얘 녹음하고 앉아 있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사 옆에서. 근데 이사가 막 진짜 대노를 하면서 "너 다음에 뭐 이런 영어 유치원 근무할 수 있게 내가 가만 놔둘 것 같냐."고 이렇게 협박성의 얘기를 하고 막 이제 엄청 뭐라고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아들 같아서 하는 얘긴데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그 선생님 말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막 되게 뭔가 사건이 되게 크게 있었고 그 문 앞에 자기가 도망가고 싶었는데 원장이랑 그 다른 사람들이 거기 지키고 앉아 가지고 못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제 교실에 있다가 그 선생님이 이제 지나가길래 선생님 상담 끝났어?" 하고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이 "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되게 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쵸. 지금 그 선생님 스물 몇 살밖에 안 됐고 여기가 첫 직장이고 그런 데서 이런 대접을 받았고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이 폭력을 당한 건데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한테 인제 얘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그 이사가 쫓아를 왔어요, 저희 층까지. 근데 그 선생님 부르더라고요. 저기 여기서부터는 제 목격담이에요. 그러더니
나이도 어린 게 자기 아들이랑 뭐 동갑이어서 내가 봐줬는데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너 이거 녹음했냐? 녹취한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했고 그랬더니 너 다음번에 취업하는 곳에 내가 가만둘 것 같냐? 뭐 취업 못하게 못하게 한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복도에서 그냥 주 없이 뭐 하는 거지?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눈치는 보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2월 초였으니까 2월 말까지 졸업을 시켜야지 내 책임을 다한 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맡은 애들이 7세인데 7세고 졸업을 해야 되는 애들인데. 근데 진짜 솔직히 그 선생님은 너무 무서우니까 다음날 오지 말까 막 이런 생각도 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어린데 책임감이 또 강한 사람이어가지고 졸업을 시키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혼자서 어디 못 가는 거예요. 이 유치원에서. 그래서 화장실도 같이 가달라고 하고 뭐 냉장고에 뭐 꺼내려갈 때도 같이 가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 잡혀서 또 무슨 험한 일 당할지 모르니까 핸드폰 또 뺏기면 어떡하냐 막 이런 걱정도 하고 되게 겁에 질려 있어가지고 진짜 한 달 내내 붙어 다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직 확인서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은 이직 확인서를 결과적으로는 안 해줬어요. 해줘야 되는 게 법인데. 그래서 되게 웃긴 게요. 이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잖아요. 이제 실업급여 타야 되니까 그거를 확인을 받으러. 근데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져서 우리가 먼저 요청을 해야지 거기서 이직 확인서 뭐 주겠다 안 주겠다 얘기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직 확인서를 자기네들이 받아다 줬대요. 왜 이직 확인서 이게 직장에서 잘라놓고 안 써주냐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이 받아줬는데 법이 바뀌면서 이 노동자가 직접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한테 직접 받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협박당하고 그렇게 괴롭힘당하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게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요. 직접 전화도 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 받았어요. 근데 이게 2026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다가 협박까지 해서 저는 이제 이럴 정도면은 변호사 진짜 선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아무것도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해는 가요. 진짜. 그 법적으로 엮이면 또 피곤하잖아요. 몇 년 동안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좀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 되게 열악해요. 영어 유치원이라는 게 엄마들은 돈 되게 많이 내고 다니는데 선생님은 최저 받거든요. 최저 받고 밥도 애들이랑 같이 먹어요. 이게 뭐 이렇게 4시간 근무하면 30분 휴게 시간 주어지고 이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응급수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응급수술을 하려고 이제 그 기간 있잖아요. 수술하고 회복하는 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도 월급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법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 나간 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휴가를 받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른 직장이랑 다르게 그렇게 되고 뭐 중간에 은행 뭐 이런 거 절대 못 가고 그냥 코로나 제가 한 번 또 중간에 걸렸었거든요. 코로나 애들이 막 콜록콜록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뭐지 해서 코로나 검사도 하고 코로나가 확진을 받았는데도 그때 나오라고 해가지고 마스크 2개 쓰고 나갔어요. 하여튼 그런 곳인데 오히려 이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교사들의 그 처우 개선비 같은 것들이 좀 나와가지고 좀 금전적으로 조금 그래도 저희보다 낫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그 선생님도 4년제 대학 잘 나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래서 그 영어를 좀 할 수 있고 솔직히 이제 직장 생활 이런 거에 좀 약간 내가 스킬이 없으니까 그런데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선택하기도 했지만 애들도 되게 예쁘고 그래가지고 선택한 직업인데 이거를 계속 직장으로 선택하기에는 뭐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어머님들은 돈 되게 많이 내시지만 그게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제 원운영이거나 원어민 선생님들한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그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생각나가지고 2026년에도 아직도 이런 곳이 있다. 이걸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린 거예요. 또 너무 열심히 놀아가지고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오늘 좀 이상했지만 네,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럼 감기 다 낫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